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이번 주는 우리가 내내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투자라는 거는 저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보통 수립을 할 때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거나 내가 경험이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저축적인 개념으로 자본을 키워가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유 자본이 생겼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 여유 자본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유 자본은 이제 뭐 한 20억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 보통 이제 60대에서 70대에 이제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대 70대에 거의 노후 준비된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준비된 비중이 뭐 이제 한 10%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10%에서 뭐 한 30% 된다 그러면 이 비중을 한 70% 이상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제 뭐 도태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런데 요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 먹고 살기도 죽겠으니까 남을 바라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을 키우려고 그러는 이유들이 요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60대, 90대에서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30년 동안 내가 돈을 안 벌고, 그러니까 뭐 여행도 좀 다니고,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하고 하려고 그러면,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는, 뭐 통계치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20억 이상이 되는 자본이 이제 저는 이제 여유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저축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저축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놓고, 그러니까 투기적인 관점으로 자산을 확 벌리겠다, 뭐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를 만나서 어떻게 운 좋게 될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과반수 이상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한 거죠. 이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이 학습에는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당연히 이 안전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경제라는 거는 진짜 뭐 전쟁이라든가 뭐 지구 멸망 요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영원히 꺾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거는 경제가 파탄이 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정부에서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부 같은 경우는 버블을 막고 침체를 막고, 경제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하는 거는 요거예요. 버블을 막고 침체를 막고. 그러니까 침체될 것 같으면 유동성을 풀어갖고 다시 부양을 시키고, 버블이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뭐 금리 인상하고 뭐하고 하면서 버블이라는 거는 결국은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가치적인 기반을 놓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버블이라는 거는 가치보다 돈의 힘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싸지는 폭이 막 2배가 비싸지고 10배가 비싸지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죠. 그 대체적으로 많이 예로 드는 게 과거에 보면 튤립 사태. 그러니까 튤립이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뭐 6억씩 하면 튤립 한 송이에 아파트 한 채씩. 뭐 요렇게까지 과거에 이제 버블이 생겼었다 그래요. 그랬다가 이 버블이 작살이 나면서 많은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죠. 요런 걸 반복하면서 쉽게 말하면 망하지만 안 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금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예금이라는 건 성장을 계속 하는데 시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성장률보다 높거나 뭐라 그래야 되지? 물가보다 높을 때만 매력이 있는 상품이 예금이에요. 그러면 이 성장률이 많이 나오고 물가가 많이 나올 때 말고는,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거는 버블일 때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블인 구간이 아니면 예금이라는 거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통제하는 거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고 버블을 막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버블을 막을 때만 예금이 좋은 거예요. 막 이제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만 사용해야 되는 게 예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옮겨야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돼 있지 않으면 자산을 이제 꾸준히 쌓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저는 내 기준으로는 20대 후반 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이런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계속 있을 때가 유지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이게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사업도 이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하면서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업도 성장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는 이것만 쫓았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쫓죠. 자산이 빠르게, 급하게, 빨리빨리 올라가기만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안정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더 중요한 것 같다. 망하지만 않으면 결국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 이기는 방법으로 가자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100%가 없다 그러면 100%는 없겠죠. 지구 멸망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돈이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그런 뭐 예외적인 경우만 빼면 뭐 90% 이상 내가 뭐 비명행사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랑 전쟁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지구가 멸망한다든가, 요런 경우를 10%로 놓고 나머지를 90%라고 놓으면 요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가까운 방법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가는 거죠. 거기에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유리하다.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합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 갖고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그래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월 10%, 무슨 뭐 월 2%, 뭐 1년에 무슨 뭐 200%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어때요? 안 좋은 장이 오면 이런 수익률들이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되면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2년 더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60년이 누적되고 50년이 누적되고 30년이 누적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운이 좋아서 경제 성장이 급하게 나오는 구간에 내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야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고 작은 뭐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제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비율이다. 그리고 이 비중 중에서도 이걸 꾸준히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더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한 0.1%나 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나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라는 거는 가치를 기반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는 저축으로 이제 저축의 관점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고, 성과는 이제 3년에서 5년 후부터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사이클 때문이에요. 사이클. 경제 사이클. 주식시장에서의 경제 사이클은 보통 이제 한 평균 한 3년 정도
역사를 되짚어봐서 이 사이클을 보면, 한 30년 역사를 보면, 한 3년 정도가 평균 사이클로 잡힙니다. 그럼 요걸 기준으로 놓고 2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사이클이 3년이 넘어가는 때도 있고, 더 작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작을 때는 당연히 단기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거고, 이 사이클이 길어질 때는 장기 수익률들이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 사이클이 있으면,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 보면 1사이클, 이 사이클 동안 예를 들어서 이게 2년일 때도 있고 이게 뭐 5년일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5년일 때는 뭐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150%, 뭐 300%, 이렇게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2년 사이클 돌 때는 보통 이제 50%에서 뭐 200% 이런 식으로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들은 이제 회원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 그래도 가는 종목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라는 거는 어떤 평균값이냐를 볼 때 이제 2000개의 종목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2000개의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좀 넘어가겠죠. 근데 이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지수 평균보다 상위 섹터가 있고 아래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빠지는 것들이 있고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빠질 때도 요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빠지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요 빠질 때 여기에서는 보통 지수보다 손실이 커요.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를 훨씬 키우기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밑에 와도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밑에 와도 플러스가 나 있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는 분산 투자를 해서 2000개 중에 상위 10%를 보유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 중에 성장성, 가치, 뭐 성장성, 물론 뭐 테마도 가끔 하다 그러면 테마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지수보다 많이 가고 더 이익을 많이 주는 섹터들을 예를 들어서 더 가치적으로 뭐 매력이 있다거나 성장성이 매력이 있다거나 뭐 테마가 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불 것 같아 타이밍을 맞춰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쌓아간다거나 해서 이 지수보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 상위 10%는 내가 200개 종목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상위 10%는 못 잡아낼 수 있지만 저는 상위 30% 안에서는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잡아내면 계좌 수익률은 지수가 이렇게 빠져도 여기에 가서는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처음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오면 여기서 플러스 5%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렸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이거는 만약에 하락폭이 크다 그러면 15%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플러스 15%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이제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도 이렇게 파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플러스 30%, 플러스 18%, 플러스 50%, 플러스 35%.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해서 제자리만 와도 이미 여기에서는 수익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이거보다 초과 수익률이 오면 운이라고 그냥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잡아내는 탓도 있지만 그 공부를 해서 잡아냈다는 그 자체가 다 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도 실력이라는 거죠. 실력이 있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노력을 해야 이 운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운이 그냥 오는 경우는 없어요. 무언가 행동을 취하니까 운이 따라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운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확률도 더 낮죠. 운이 나에게 올 확률도 낮단 말이에요. 운을 바꿔 말하면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기회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1년마다 아무리 장이 폭락이 나오고 뭐하고 해도 이 기회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요. 그럼 이 기회를 타려면 어때요? 간단하게 망하지 않아야 돼요. 안 된다. 이 망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짜놓고 이 기회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기회를 한 번 잡았을 때 나 끝내버릴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투기 관점이고 기회를 꾸준히 쌓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나에게 운으로 작용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커지는 거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나눠서 이제 멘탈 관리를 하는데
요런 부분들을 이제 회원분들한테 계속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목표 수익률은 이제 3년에 더블, 기대 수익률은 1년에 10% 정도 설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워렌 버핏 정도 보려고 그러면 워렌 버핏보다 수익을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이니까. 워렌 버핏보다 수익을 더 내려고 그러면 연평균 한 20% 정도는 봐야죠.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30년 평균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3년에 더블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30년 평균 기대 수익률 곱하기 10은 돼야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수익률이 미달이 된다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이거 돌파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10년 평균은 해봐야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률에 대한 10년 평균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이클이 3번은 돌아야, 사이클이 3번 정도는 돌아야 경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익률 평균치를 내보는데 그 이상의 수익률들을 다음에 이 10년 이후에는 이 이상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내가 자산이 뭐 1억이었는데 3억이 됐다. 그러면 이 3억을 이제 예를 들어서 또 10년을 지나면 이게 뭐 6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대로만 하면. 근데 이 이상으로 높여줄 수 있는 확률이 한 10년 정도의 경험은 쌓여 있어야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전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라는 거는 실패한 데이터와 성공한 데이터를 믹스해서 계속 분석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데이터를 쌓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는 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된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실수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실패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재수가 없었는지, 진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지, 예측 못한 변수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내가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엇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크 포인트. 회원분들한테 제가 지금 2년 좀 넘게 이제 하고 있지만, 이 리딩을 하면서 이 체크 포인트도 계속 짚어드리면서 반복해서 미리 이제 설명하고 상황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갖고 이제 과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서 자동으로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만큼 저보다 이제 탤런트가 훨씬 있는 분들도 많겠죠.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제 영상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하루 평균 제가 봤을 때 이제 리딩하는 시간하고 따로 일하는 시간하고 이런 걸 계산해서 봤을 때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유튜브도 만들고 막 이런 것 뭐 영상도 만들고 여러 개를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이제 분석하는 시간만 이제 한 10시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을. 그러면 저보다 이제 좀 빠르고, 습득이 빠르고, 또 창의력이 좋고, 또 각자마다의 다 강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숫자에 강해가지고 숫자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정교하고, 자기만의 장점을 찾아서, 이 분석으로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쌓아간다는 거는 불합리하잖아요. 세상에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들은 잘 없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해가 되지 않게 잘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또 전생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가. 그래서 1년 평균의 10%면 복리 계산해서 했을 때 10년 후에 159% 정도의 수익률이 잡히는데, 그 이상의 수익률이 찍히기 시작하면 만족하고 이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대치는 워렌 버핏이,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8%에서,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이제 8%에서 플러스 30%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 평균이 이래요. 그러면은 대충 그냥 20% 잡고, 에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워렌 버핏만큼 하겠어. 그래서 이 절반만 놓고 목표치를 설정을 하자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도달이 되고 뭐하고 했을 때 요 수익률들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들은 경험을 통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600만원을 저축을 한다 그러면
10년을 저축하면 6천이 되죠. 투자 성과가 159%가 껴있다 그러면 1억 5,500만 원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처음에 1년에 600만 원 투자하면 1년째는 600만 원이고 2년째는 1,200만 원이고 3년째는 1,800만 원인데 어떻게 159%가 1억 5천이 되냐.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3년차에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튀는 구간들이 나올지, 예를 들어 4년차에 2,400만 원에 많이 튀는 구간이 나올지 이런 걸 몰라요. 많이 튀는 구간이 나오면 무조건 곱하기 2에서 곱하기 5를 먹는 거예요. 이런 구간을 한 번만 만나면 결국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수익을 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10년 동안 저축을 6천만 원을 했는데 내 자본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10년, 20년을 번 거란 말이야. 10년, 20년 동안 노동하는 기간을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런 게 이제 나는 저축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축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이런 게 저축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큰 수익을 주는 시점이 언제일지를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올해일지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근데 이게 한번 딱 만나면 그냥 자산은 무조건 곱하기 2에서 곱하기 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빵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만나기 전에 내가 말아먹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 계좌가 막 마이너스 70% 돼 있고 마이너스 90% 돼 있고 아니면 망해 있고 돈 한 개도 없고 1억 갖고 있는데 200만 원 남아 있고 요러면은 망한 거죠. 그거는 뭐 방법이 없죠. 근데 그걸 잘 지켜놓으면 요런 구간이 왔을 때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10년에 못해도 3번은 나온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번, 3번은 나온다는 거죠. 요걸 먹기 위해서 우린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10년에 2-3번 이런 것만 반복해버리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159%라는 거는 사실 훨씬 더 나와요. 그건 이제 자기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전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쌓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 성과는 사이클이 돌아야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내려와 있는 이런 구간에는 안 보여요. 내가 뭐 수익이 뭐 만족스럽지도 않고 안 보여. 근데 이런 구간을 한번 만나면 이런 구간을 지나서 이런 구간을 만나야 돼요. 여기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수 중간에 들어가면 주도주 올라타야 되는데 주도주 올라타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주도주가 바닥에 있을 때부터, 바닥을 잡아간 다음에 돌릴 때부터 갖고 있어야 수익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는 이미 시세가 다 나온 구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제 회원분들 큰 수익을 못 만들었던 거고,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수익을 못 만들었던 이유는 리딩을 처음 시작하면 회원분들하고 나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사실 많이 먹었어야 돼요. 못해도 물론 이제 수익률은 이제 30% 이렇게 찍힌 분들도 계시지만, 이때 당시에 회원 평균이 못해도 2017년도에는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뭐 한 100%가 나온 이상 나온 회원분들이 있었어야 돼. 근데 이때 당시에 패턴이 짧았죠. 지금보다 훨씬. 지금 리딩하는 것보다 패턴이 훨씬 짧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심리에 대한 거를 내가 너무 걱정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잘 견딜 줄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성과는 당연히 더 좋았을 거고. 사이클을 이해해야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률을 잡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정도의 데이터가. 그리고 왜냐면은 장이 안 좋을 때의 데이터는 손실 데이터가 확률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와 이게 믹스가 되지 않으면 한 가지 방향성에는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라는 거는 빠질 때하고 올라갈 때 데이터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보통 평균적으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이상의 데이터가 무조건 필요한데, 이게 2번 정도는 반복이 돼야, 2번 정도는 반복이 돼야 확실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좀 신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들을 그럴 때부터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고, 그건 이제 목표 수익률이라는 건 미래에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를. 왜 주식은 안전하고 주식 투자가 안전한 거고, 주식 투자는 기대 수익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균이 3% 정도, 3년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이클을 곱하기 2의 데이터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6년 정도 되겠죠. 6년 이상으로 사이클이 길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6년 안에 한 번 사이클은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89년에 이제 빠지기 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여기까지 돌아서는 시점이 이제 6년 사이클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6년이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해도 곱하기 2에서 곱하기 5. 이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관리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여기 5년째도 마찬가지고. 곱하기 5쪽에 가까운 거예요. 자, 2.5년 이렇게 해서 이때 사이클이 짧게 진행됐던 요런 구간에는 어때요? 자, 곱하기 2쪽이 가까운 거죠. 자산이 2배 뭐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지수 상승폭이 몇 배냐면 이게 4배예요, 4배. 지수 상승폭이 4배라고. 요때는 한 3배 되겠네. 그럼 보통 이제 지수에 곱하기 2에서 곱하기 5 정도 보면 맞아요. 계좌 수익률. 왜냐면 주도주가. 그래서 이게 내 계좌에 이 주도주급이 몇 프로나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당연히 계좌 수익률은 낮겠죠. 근데 요런 구간이 오면 거의 뭐 이런 사이클에서는 무조건 1000% 수익률 종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1000% 이상, 뭐 2000% 이상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이 무조건 나와요. 이런 사이클에서는. 근데 이런 사이클에서는 어때요? 이런 사이클에서는 보통 이제 많이 먹으면 이제 뭐 한 300에서 500%. 그리고 요런 3년 이런 사이클에서는 어때요? 이 사이클을 다 합해서 봤을 때 이 5년에서는 이때가 이제 뭐 철강, 무슨 뭐 건설 이런 것들이 30배씩 갔어요. 30배, 50배. 30배, 50배씩 갔으면 이게 3000%, 5000%라는 소리죠. 절반만 먹었으면 2000%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는 언제라고요? 자, 2차 산업. 이게 2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 지금 이때가 3차 산업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작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로봇 식당 나오고 있고, 무슨 뭐 편의점 같은 것도 지금 자동화 이제 뭐 연습을 하고 있고, 뭐 택배 배달도 이제 로봇으로 한다고 그러고 드론으로 한다고 그러고, 자율주행차 이제 5년 있으면 돌아다닌다 그러고. 그러면 이 기간이 길어봐야 이제 한 10년 안에 무조건 나오겠구나. 그럼 무슨 말이라고요? 이렇게 5년 이렇게 폭발하는 기간이 10년 안에 나오겠구나. 대박이라고. 대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대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작은 사이클들이 이거를 보면 여태 6년, 5년, 2.5, 2.5, 3, 2, 4, 뭐 1.5, 3, 3 이거를 다 더해갖고 나누기 10을 해봤어. 이게 10개거든, 10개. 이 동그라미가 10개예요, 10개. 내가 이거 그려놓은 게 이게 10개다. 그래서 10개를 나누기 10을 해봤더니 10개를 나누기 10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이동안이 이게 30년인데 30년 나누기 그러니까 32년인데 32년 나누기 10 했더니 3.2가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평균 데이터를 체크를 할 때 3년의 더블을 본다. 회원분들한테 3년이면 더블이 가능하다. 평균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런 파동을 한번 겪으면 이 상승하는 구간에 더블 이상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의 평균을 얘기를 해서 3년에 곱하기 2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평균을 내야 되고 회원분들한테 3년이면 더블 정도 나와요. 내가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사이클의 평균이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회원분들한테 그런 데이터들을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거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면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4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수익은 이렇게 올라갈 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2.5%에서
2.5%에서 1.8%로 낮아질 거니 어쩌니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뭐 큰일 날 것 같처럼 막 얘기를 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어때요? 지수는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산 가치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성장을 하고 있어. 근데 성장이 둔화된 거야. 이게 마이너스라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커지겠죠.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구간들이 올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어때요? 이 부분에서 해소되고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만 가지 않고 다시 턴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최저가예요. 최저가. 길게 보면. 지금 당장 오늘이 저가다. 내일이 바닥이다. 이거는 잡아낼 수 없죠. 근데 미래 2년, 3년 후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바닥 구간이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PBR이 0.85배 수준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있었을 때 수준이야. 자, 이때보다 기업 실적이 지금 좋냐 안 좋냐를 보면 지금 훨씬 나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훨씬 낫다고 상황이. 일본 수출 규제니 막 이런 거 있어도 훨씬 낫다고요. 상황이 훨씬 나은데 기업 가치는 요거보다 요래.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밸류 수준에서 계산을 해보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00포인트 지금 밸류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때가 IMF 때예요. IMF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할 때 아니에요. 그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해서 봤을 때 1800포인트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100포인트, 200포인트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럼 지금 2000포인트인데 이거 빠져봐야 마이너스 10%잖아요, 지수가. 그럼 계좌는 뭐 마이너스 한 15%, 20%는 방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600까지 빠진다 치자고 마이너스 30%는 다 커버 되잖아요. 그리고 되돌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되돌릴 때는 뭐 500%씩 수익이 날 건데 500%, 1000%씩 수익이 날 건데 그런 경우가 오면 대박인 거예요. 그때만 견디면 되는 거지. 근데 그때를 견디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들이 올 때 사람들 다 망했다 그럴 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하는 거라고.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힘들다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냥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때 주식 100% 사인을 드렸어요. 이때 뭐 때문에 그래? 자, 협상 진행이 되니까. 이거 협상 진행되면 이거 버블로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은, 이거 다시 살 자리가 안 나오겠다 해갖고 사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현금을 한 10% 정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다음부터 이게 협상이 아니고 관세를 갑자기 꺼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가 딱 나왔죠, 6월달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이 반등이 이거 나왔을 때, 자, 주식 100% 들어갔지만, 이때 보면, 그래서 이런 하락을 두들겨 맞았어요. 이런 하락을 두들겨 맞았단 말이야. 근데, 요런 반등이 들어왔을 때 회복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회원분들은 이거 플러스로 또 돌렸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자, 요것도 맞았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달의 폭락은 정말 세게 나왔죠. 그 다음에,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되돌렸어요. 이때 어때요? 플러스가 요때랑 계산해서 보면 더 늘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5월달에 또 맞았죠. 또 무역 분쟁이 또 그렇게 된대. 그러다가 7월달에 또 나왔죠. 지금 뭐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그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지겨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고, 이건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수출 규제가 새로 튀어나왔어. 지금 주가 위치는 어디가 있어야 돼, 원래? 주가 위치는 원래 한 요정도 와 있어야 돼요. 2300에서 400 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내 기준에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한 요정도 지금 보면은 2200에서 2250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7월달에 발생하면서 빠졌어. 이건 뭐예요? 전 세계 증시는 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빠진 거니까. 디커플링이냐, 디커플링.
디커플링 어떻게 된다고? 메워진다. 그 메워지는 구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자고요. 이제 불신론자들은 다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빠질 때도 보통 보면 빠질 때도 예를 들어서 뭐 3000에서 1500까지 빠진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버블이면 요 구간이 버블이면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어요. 근데 버블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온다 그래도 요러고 내려오겠죠. 요러고. 요럴 때마다만 대응해주면 돼요. 요럴 때마다 조금씩 대응해가지고 조금씩 분산해주는 거예요. 쌌는데 더 싼 걸로. 더 싼 걸로 분산해줄 때는 요럴 때 해주는 거예요. 하락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당할 때 요 구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구간에 들 빠진 거 팔아갖고 많이 빠진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 빠진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들 빠진 것 중에 밸류가 뭐 그냥 P배만 놓고 얘기를 해서 뭐 0.8배짜리가 있었는데 이때 이거는 1배였는데 이거는 갑자기 마이너스 50% 빠지더니 여기서 0.5배가 됐어. 근데 내가 가진 거는 10% 빠져갖고 뭐 0.7배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내 거 팔아갖고 요거 사는 거예요. 이게 업사이드가 크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럼 올라갈 때는 어때? 올라갈 때는 자, 많이 오른 거 팔아갖고 들어오는 거 사는 거죠. 되게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가치는 3개월 6개월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폭락은 어때요? 3개월 6개월 만에 나오죠. 폭락이 나오면 이 가치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기업들이 무조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조금씩만 비중을 옮겨주는 거예요. 손실 수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수익이 크게 나오기 시작할 때 이거는 버블이라고 판단되는 구간부터 적극적으로 파는 거죠.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여서 아직 저평가이거나 모멘텀이 확실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모멘텀이 있는데 비싸지 않은 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모멘텀이 있는데 비싸지 않다는 판단. 지금 현재 가치로는 이런 확실한 모멘텀이 현재 가치는 무조건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비싼 게 막 몇 배가 비싸고 이래버리면 요거는 안 된다고. 장기 투자하기는. 근데 현재 가치가 많이 비싸지 않은 거, 뭐 한 10% 20% 비싼 거 살 수 있죠. 성장 가치가 뭐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배 5배 나올 것 같은데 지금 10% 20% 비싸면 배팅 할 만 하잖아요. 더 빠지면 더 사면 되지. 항상 그런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보통 수익률에 대한 거를 시간을 놓고 봐요.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한 거는 가치와,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뭐 기대 수익률들을 이렇게 평균을 잡고 싶어 한다고. 짧은 기간에 뭔가 평균을 잡아서 그걸 꾸준히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완전 쓰레기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 쪽으로 가면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길 수밖에 없어. 이걸 이해하는 국가가 있으면 이걸 이해하는 국가가 무조건 부강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이해하는 국가들이 있으면 이런 데는 무조건 부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오늘은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잡고 목표 수익률을 잡을 때는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사이클을 기억해라. 자, 사이클이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이클이, 자, 30년 평균을 해봤더니 한 사이클이 보통 3년에 돌더라. 그래서 3년 평균을 놓고 2번을 반복해보라는 거죠. 3년 평균을 놓고 이걸 2번을 반복해봐서, 자, 이게 2번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6년이죠. 6년에 4배가 나오는지 보는 거야, 내 자산이. 처음 시작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저축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면 이거보단 덜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었는데, 예? 이게 6년이 지났는데 6년 동안 저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4000이 됐어. 4000이 됐는데 6년 후에 이거 보니까 자산이 뭐 한 2억 밖에 안 되네. 2억이 되네. 그러면 곱하기 5라고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고. 왜냐면은 변동성 때문에 먼저 있는 자산이 많이 클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되게 작을 수도 있죠. 2억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한 뭐 1억 2천 밖에 안 될 수 있어. 그 보니까 처음에 3년 동안 뭐 1200만 원 모았는데 나중에 3년 동안 뭐 2800만 원 모았어. 요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때 수익이 많이 나버렸어. 두 번째 3년도에는 수익이 많이 안 났어.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플러스만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갈 수 있으면 시간이 결국은 내 돈을 크게 키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여유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여유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 자금이 내가 일하는 자금, 일해서 버는 노동 수입, 노동 수입의 한 5배가 넘어가면은, 투자 자금의 5배가 넘어가면 이 수익이 만약에 절반 이상 된다 그러면, 투자 자금 중에 내가 수익으로 갖고 있는 돈이 절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조금씩 여유가 생긴다 그러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유는 이제 노후 준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가진 돈이 작으면. 가진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사실 뭐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요런 방법론 말고는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공무원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저는 미래가 되게 미래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공무원이 지금 문정부 2년 동안 15%인가 늘어났다 그래. 10%? 10%에서 12% 사이 늘어났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럼 뭔 말이에요? 세금 더 걷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무조건 다음 대선이든 다다음 대선이든 누구 이거 문제 생기면 이거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누가 계산하는 사람 나오겠죠. 그래서 공포심리를 막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세금 많이 걷고 뭐하고 하니까, 야, 이거 공무원 줄여라, 이거 공무원 연금 줄여라, 얘기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연금이 지금처럼 지급이 될까요? 절대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연금이 30년 후에 지급이 되고, 이건 다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연금은 결국은 폐지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대로 해서 절대 이걸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세부담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폭동처럼 일어날 거라고. 그럼 연금은 무조건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공무원들은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가 되면 지금 과거의 공무원들이 지금 연금 받는 것처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구가 주니까. 세금을 거둘 때는 계속 낮아지는데. 이거를 다시 늘리는 축으로 하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결국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기업 못 키우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는 이제 미래 정부들이 다 어떤 방향성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 공무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좋은 걸 보고 벌 때같이 달라드는 거잖아요. 과거에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만 한다더라. 노후 준비가 돼 있다더라. 연금만 받아서도 먹고 산다더라. 요런 이야기 듣고 다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그러고 공무원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배신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미래의 노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하나의 대안이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요런 방송들을 계속 제작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